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3월 29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폭탄 아까 맨키로 땅 들고 가 팔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가 없던 일로 되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는 그 LH 사태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안을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혼란 사태를 알려면 3월 29일 그 투기 근절 대책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관계 부처 합동해서 발표한 것이므로 정치권하고 어느 정도 조율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투기 근절 대책이 올해 3월 달에 3월 말에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인데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일단은 그 번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해당 내용은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가 예전에는 플러스 10%였는데 앞으로는 플러스 20%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DC를 받았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 요 내용이 지금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내용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이걸 없던 일로 하겠다. 결론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그냥 플러스 10% 세금만 더 낸다. 예전처럼 이렇게 회귀한 것이라고 보면 간단하겠습니다. 특히나 주말 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공표했기 때문에 주말 농장용 농지 인기가 급감하는 상황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큰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더라도 미미한 영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폭탄이 회귀했는데 없던 일로 되었는데 그러면 농지를 들고 갈 것인가 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것을 알아보려면 부동산과 세금의 관계를 일단 알아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도세가 완화되면 기존 투자자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그 매물 가격을 낮춰서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기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 수익률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저렴한 어떤 공급 물량이 증가가 되는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도세 완화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땅 투자가 재미있다 이렇게 되겠죠. 양도 차익을 거의 다 내 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땅 투자가 재미있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장기 수요는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보유세를 살펴보는데 사실은 이 보유세가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부동산에. 자, 보유세 완화를 하면 지금 공급이 감소되고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지금 신축 수요, 그 아파트 시장에서 말하는 그런 신축 수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서 기존에 다주택자 또는 토지를 다량 보유한 사람들이 시장에 토지를 내놓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 매물이 나와 있으면
자금력이 좋은 그런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사람들이 또 계속 사모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보유세가 완화되면. 그래서 보유세 완화는 한마디로 부동산이 시중에 씨가 말랐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고 뭐 사려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가격이 바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유세인데 보유세 강화하면 한 방에 부동산이 잡힙니다.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부분을 비판하는 거죠. 보유세를 실질적으로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는 사실 인별과세고 그 다음에 주임사 이런 혜택도 준 것은 다분히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세금, 양도세는 단기 공급 증가, 장기 수요 증가, 양도세 완화는 좀 애매한 영향을 주고 보유세는 부동산에 확실한 영향을 준다. 자, 2번 농지는 첫 번째로 지금 변경된 사항은 양도세 완화지요. 양도세 폭탄이었는데 다시 아까맨키로 된 거니까 양도세가 완화된 것이긴 한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대로라는 이야기죠. 옛날과 똑같다. 그래서 영향이 작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지금 강화 방침 그대로죠. 경자유전 이행강제금이 25%인데 이 부분은 지금 변경사항이 없고 법도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공급이 증가하겠죠. 즉 비농업인이 들고 있는 물량들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로 나오든가 아니면 매물로 나오겠지요. 그리고 비농업인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사실 땅값이 오르려면 이 비농업인의 투기 수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투기 수요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니까 농지의 가격은 당분간은 좀 내려가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양도세 폭탄 아까맨키로를 한번 다시 보면 이게 사실은 그대로 회귀한 것인데 결국에는 팔 사람은 올해 벌써 다 팔았겠죠. 그런데 양도세 완화는 지금 농지의 가격 안정에는 큰 도움이 못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양도세 완화가 원래는 단기 공급 증가인데 올해 벌써 팔 사람 다 팔았기 때문에 이 양도세 완화만 보면 시장에는 영향은 적지만 어차피 추가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양도세 완화 때문에 시장에 추가 물량은 추가 공급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강화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아마 매물이 또는 임대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3번 변수가 크죠. 자, 부동산은 국가가 하기 나름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대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 첫 번째로 전문성이 없고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는 정치권, 지금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치권이 다시 양도세 폭탄 아까맨키로에 안까맨키로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양도세 폭탄 매긴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 없고 갈대 같은 정치권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봤을 때 이행강제금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확률은 낮지만 거기에다가 철학 없는 늘공,
최소한 늘공은 전문가들인데 뭐 정치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늘공마저도 철학이 없어서 그냥 다 따라가니까 정치권에서 이야기한 대로 따라가는 늘공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에서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늘공들도 이런 대혼란을 야기했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만 미래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정치권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가 강화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뭐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런 변수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대응 방안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세 강화는 비농업인에 대한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농지 투자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농지는 좀 팔아줄 필요가 있고 매수는 조심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다. 그대로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크기 때문에 각 개인이 조금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각 개인이 그냥 결정하고 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그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향 안정세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